네, RPM 42쪽의 263번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항상 참인 명제만을 골라봐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R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R이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는 R이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이 부분이 밖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항상 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P이면 Q. 자, P이고 Q. P이고 Q면은 P와 Q의 교집합이죠. 이 교집합이 자, P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당연하죠. P와 Q의 교집합이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P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항상 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R이면 그러면 R이라는 집합이 P 또는 Q, 이거는 P와 Q의 합집합을 말하죠. 그러면 R이라는 집합이 P 합집합 Q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P 합집합 Q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그럼 요 안에 R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P 합집합 Q 안에 R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도 항상 참이다.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네, 264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명제가 참이래요. 그러면 not Q니까요. Q의 여집합이 P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P집합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이 안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Q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 Q는 어딘가? Q를 생각해 보면, 자, Q라는 것은 저기 안에 Q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Q의 여집합 빼고 이렇게 바깥 부분 이렇게, 그죠?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되어진 부분이 Q입니다. 그죠? 여기가 Q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기에서 맞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는데, 자, 그럼 이 분홍색 부분이 Q라면 1번부터 보면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 자, P는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를 말하고요. 그것도 색칠해 놓을까요? P가 이렇게죠. 자, 이렇게가 지금 P입니다. 자,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 지금 P하고 Q의 여집합은 서로 포함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집합을 시키면 둘 중에 더 큰 놈, 포함을 하고 있는 큰 놈이 나와야 되겠죠. Q가 아니라 P가 나온다라고 말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P와 Q의 합집합. 자, P는 초록색 부분이고 Q는 분홍색 부분이죠. 그러면 초록색과 분홍색을 합집합시키면 모든 영역이 다 색칠되었다라는 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참입니다. 자, 3번은 P와 Q의 교집합. 교집합이 P가 나오기 위해서는 P가 Q 안에 포함되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요런 상황일 때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 상황은 P가 Q에 포함되지 않았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Q 차집합 P죠? Q 차집합 P가 Q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건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PQ가 서로 소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역시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고요. 자, P의 여집합이면 P의 바깥 부분이고요. Q는 분홍색 부분이거든요. 그럼 걔네 둘을 합집합을 시키게 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색칠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은 되지 않으니까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네요. 네, 265번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P 교집합 Q가 P다 이러면은 얘네 둘을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얘네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는 거고요. 교집합을 해서 P가 나왔습니다. 그럼 P가 작은 놈, Q가 큰 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 합집합 R이다 그러면 이번에도 얘네 둘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있는데 합집합을 해서 R이 나왔으니까 R이 큰 놈, P가 작은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P가 Q에 포함됩니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P가 R에 포함됩니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P가 Q에 포함이 되니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항상 참일 거예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P가 R에도 포함이 되니까 이 명제도 항상 참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잘 보시면 이 친구는 1번 명제에 대한 대우거든요. 그쵸? 대우. 대우는 항상 그 참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1번이 참이면 3번도 참일 거고요. 자, 4번은 2번 명제에 대한 대우죠. 2번이 참이니까 4번도 역시 참일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5번인데 지금 이 조건에서는요. Q와 R 사이의 관계는 몰라요. 그쵸? Q와 R 사이에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not R이면 not Q이다. 대우로 바꾸면 Q이면 R이다인데 Q와 R 사이의 포함 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26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결국 요 두 범위의 포함 관계를 만들어 보라는 건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되게 해야 되겠고요. 이런 범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수직선입니다. 그쵸? 그래서 Q라는 범위를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색칠됐고 이렇게 가서 여기는 색칠이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P를 그릴게요.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여기도 색칠이 돼 있고 여기도 색칠이 돼 있고 자, 요게 지금 P의 범위를 그린 거고요. 얘는 Q입니다. 자, 이랬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했으니까 요런 포함 관계가 만족되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녀석보다는 왼쪽에 있죠. 따라서 요렇게 그리고 K는 1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직선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등호를 붙일 거냐 말 거냐입니다. 자, 여러분 등호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 밑에다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요렇게 짝다라고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요 일단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등호가 붙습니다. 자, 지금처럼 얘도 색칠 얘도 색칠 이럴 때도 등호가 붙고요. 얘도 색칠이 안 돼 있고 얘도 색칠이 안 돼 있다 그럴 때도 등호가 붙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녀석이 색칠이 안 돼 있고 바깥쪽이 색칠이 돼 있는 경우도 등호가 붙어요. 유일하게 등호가 붙지 않는 경우가 지금 요런 경우입니다. 자, 요런 경우라고 하는 건 안쪽에 있는 범위에는 색칠이 돼 있죠. 그쵸? 안쪽에 있는 범위에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범위에는 색칠이 안 되어 있다. 요때만 등호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이쪽에다 할까요? 이쪽에다 할게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등호 뒤집히고 6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그대로 그냥 갖고 오면 되죠. 요거는 그대로 K가 10보다 작다니까요. 얘네 둘을 합쳐서 쓰면 K는 6 이상 10 미만. 그러면 6, 7, 8,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답은 30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만 등호가 안 붙냐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보면 왜 이때만 등호가 안 붙냐면 안쪽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바깥쪽에 있는 범위가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등호를 붙인다는 건요. 여기다 등호를 이렇게 붙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가 포개어지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쪽 건 색칠이 돼 있으니까 경계선을 포함을 한다는 얘기고 바깥쪽 건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만약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한 위치에 딱 겹치게 돼버리면 결국 안쪽에 있던 범위가 바깥쪽에 있던 범위보다 더 넓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쵸? 얘는 경계선을 포함했고 얘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때는 등호가 빠져야 되고요. 그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들은 등호가 붙어도 그러니까 이 두 동그라미가 겹쳐져도 안쪽 게 바깥쪽 거보다 더 벗어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안쪽이 색칠, 바깥쪽이 안 색칠 요때만 등호를 안 붙이고 나머지는 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67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바깥쪽에다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a-3부터 자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1까지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마이너스 2가 얘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a 플러스 1이 4보다 왼쪽 요렇게인데, 자, 등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바로 요 경우였죠. 안쪽은 색칠, 바깥쪽은 안 색칠. 이때는 등호를 안 붙이면 되고요. 그 밖의 경우들은 등호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 a가 얼마죠? 넘어가면 1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이쪽에서 얻어지는 범위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2번이고요. 당연히 등호를 붙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268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이제 P이면 Q이다, 그리고 P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P라는 범위가 요 범위와 요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P를 먼저 그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와서 2까지가 있고요. 자, 이게 P인데 이 P의 범위가 Q와 R의 범위에 모두 포함돼야 되니까, 자, X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A 플러스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작거나 같다 색칠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자, 이것이 Q의 범위가 되겠고요. 자, R은요, B 플러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니까 B 플러스 1이 이쪽에 있어가지고요. 요거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요게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리고 A 플러스 1은 2보다 크다 인데요. 등호를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지금은 아니죠. 둘 다. 둘 다 등호를 붙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여기 밖에가 색칠, 안에가 안 색칠, 등호 붙일 수 있고요. 이것도 밖에가 색칠되어 있고 안에가 비어 있으니까 등호를 붙일 수 있어요. 붙여야 해요. 네. 자, 그러면 요 범위부터 보면은 B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최소값 소문자 M은 1이고요. B의 최대값 대문자 M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얘네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네, 269번 문제입니다. 자, 두 조건에 대하여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이렇게 말했죠. 그럼 먼저 not P를 써볼게요. 자, not P는 P를 부정하는 거니까 절대값 x-1이 A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죠. 작다라고 쓰셔야 되겠고, 요거 조금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정리하면 x-1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을 다 더해주면 1-a부터 1 플러스 a까지. 네, 요것이 not P의 범위가 되겠고요. Q의 범위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되죠. Q의 범위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니까, 자, 그대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를 없애기 위해서 빼기 2를 다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not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러한 명제가 참이 된다 그랬으니까 요 범위가 요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1-a, 이거를 여기다가 1-a 하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1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마이너스 7부터 요렇게 3까지 여기 그려주면 되겠네요. 모두 다 색칠이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도 등호 붙이면 되겠고, 여기도 등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a 넘기고 마이너스 7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1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가 모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양수 조건 쓸까요? 양수 조건까지 붙여주면은 요거 정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정확한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